올해부터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 대상 업종이 확대됩니다. 또 비과세 종합저축 과세 특례 적용 기한이 연장되고 노후차 교체 시 개별 소비세가 한시적으로 감면되는데요. 이 밖에도 2020년 달라진 세금 제도 지금 알아봅니다. 더 나은 우리나라를 위해 세금 제도도 매년 달라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어떤 제도들이 달라졌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올해 1월 1일부터 창업과 일자리 창출 활성화를 위해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 대상 업종이 대폭 확대됐습니다. 종전 148개 업종에서 245개 업종으로 대부분의 서비스업이 포함되도록 했는데요. 다만 도소매업을 비롯해 금융보험업, 변호사, 의사 등의 전문 서비스업, 부동산업, 임대업, 주점업 등 과잉 경쟁이 우려되는 업종과 고소득 업종, 사행성 업종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 비과세 종합저축 과세 특례 적용 기한 연장과 함께 가입 대상이 제한됐는데요. 비과세 종합저축 과세 특례란 65세 이상 노인을 비롯해 장애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인당 가입금액 5천만 원을 한도로 이자와 배당 소득을 비과세하는 제도인데요. 지난해 말 끝날 예정이었던 적용 기한이 올해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됐습니다. 다만 직전 세계년도 내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비과세 종합저축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는데요. 이는 올해 1월 1일 이후 가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며 기존 가입자는 개정 전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와 함께 미세먼지를 줄이고 자동차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10년 이상 된 노후차를 폐차하고 신차를 구입하는 경우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개별 소비세의 70%를 감면하는 한편 근로소득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를 대상으로 주택청약 종합저축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하는 주택청약 종합저축 소득공제 적용 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더 연장했습니다. 또 연금의 수익률을 높이고 복지를 강화하기 위해 퇴직연금, 개인연금과 같은 사적연금에 대한 세제 지원이 확대되는데요. 사적연금에 대한 세제 지원 확대는 노후 대비가 필요한 50세 이상인 분들을 대상으로 세액공제 대상 연금계좌 납입 한도를 3년간 한시적으로 높였습니다. 또 노후연금 활성화를 위해 ISA 만기 계좌의 연금계좌 전환을 허용하고 세액공제 대상 납입 한도를 확대했는데요. 따라서 올해부터 당해연도 추가 납입액의 10%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그동안 기한 후 신고한 자는 신고한 내용에 오류가 있어도 경정 청구나 수정 신고가 불가능했던 반면 올해부터는 기한 후 신고한 자에게도 신고한 내용에 대해 수정이 가능하도록 개선됐는데요. 이 밖에도 세금을 3회 이상 체납하거나 체납된 국세 합계가 2억 원 이상, 국세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한 자는 30일의 범위에서 체납된 국세가 납부될 때까지 유치장에 감치할 수 있고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상속기업의 탈세 또는 회계 부정으로 징역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 상속공제 적용 대상에서 배제되는 한편 기부금 영수증 허위 발급 가산세가 2%에서 5%로 인상됐습니다. 이상 2020년 달라지는 세금 제도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나에게 혜택을 주는 제도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미리미리 체크해서 놓치는 혜택이 없도록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올해부터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 대상 업종이 확대됩니다. 또 비과세 종합저축 과세 특례 적용 기한이 연장되고 노후차 교체 시 개별 소비세가 한시적으로 감면됩니다. 아울러 주택청약 종합저축 소득공제 적용 기한이 연장되고 사적연금에 대한 세제 지원 확대와 함께 기한 후 신고자에 대한 경정 청구와 수정 신고가 허용되는데요. 이 밖에도 악의적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감치 제도가 신설되는 한편
8세 회계부정 기업인의 가업상속 혜택 배제와 함께 기부금 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가 인상됩니다.